한국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에요. 사라 콜린스 대위는 부대 브리핑룸에서 한국 배치 명령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가족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무엇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 배치? 왜 하필 한국이야? 사라의 머릿속에는 CNN 뉴스에서 보았던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과 군사 분계선에서 긴장감 넘치는 경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리 미군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콜린스 대위 배치 명령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사라는 인사 담당자의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안 돼, 사라. 한국은 너무 위험해. 차라리 유럽이나 일본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군인에게 선택권은 없다. 결국 사라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너머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사라는 기대했던 위험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항, 정돈된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 그녀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국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한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콜린스 대위님 맞습니까? 군용 지프에서 내린 한국군 병사가 깍듯이 경례를 하며 다가왔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카투사 병장 이도윤입니다. 대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랐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격식을 차리는 것은 익숙했지만 도윤의 태도는 유독 정중했다. 그는 단순한 통역경이 아니라 자신을 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차에 올라탄 후 도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부대까지 가는 동안 편히 쉬십시오. 사라는 이해했다. 미국에서 배운 군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미국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친 농담이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병사는 마치 호텔 직원처럼 친절했다. 도윤은 차를 몰며 사라에게 조용히 설명했다. 주한미군 부대는 용산에도 있지만 대위님은 평택에 배치됩니다. 곧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사라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한국은 위험하다는 전제 아래 모든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와 건물들을 보며 그녀의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로는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혼잡하고 무질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호체계는 질서정연했고 거리 곳곳에 최신식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보다 깨끗한데? 사라는 입 밖으로 내뱉을 뻔한 말을 삼켰다. 단순히 첫인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낯선 나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부대로 향하는 동안 도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대위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응, 맞아. 사실 난 좀 걱정했어. 한국이 위험하다고만 들어서. 도윤은 잠시 웃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앞으로 그 걱정을 조금씩 줄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라는 아직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윤과의 짧은 대화가 끝난 후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평온하지? 차는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로 진입했다. 야경이 펼쳐지며 형형색색의 불빛이 반짝였다. 반듯하게 정리된 고층 빌딩들, 거리를 오가는 깔끔한 대중교통, 그리고 밤인데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라면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더더욱. 하지만 여기서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 심지어 운동복 차림의 여성들까지 거리에서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 한국의 첫인상이 어떠세요? 도윤이 운전하며 물었다. 사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놀라워. 생각보다 너무 안전해 보여. 도윤이 미소 지었다. 한국은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밤에도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나라예요. 사라는 순간적으로 부모님과의 통화가 떠올랐다. 한국이 위험하다며 염려하던 부모님에게 이 장면을 보여준다면 어떤 반응일까? 아마 믿지 않겠지.
그때 차는 용산을 지나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사라는 점점 졸음이 밀려왔고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부대 입구에 도착한 후였다. 사라는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부대 안은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한 환경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한국인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미군들에게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했으며 표정도 밝았다. 콜린스 대위님, 여기서 지내시면 금방 한국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도윤이 말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경험들이 단순한 익숙해짐을 넘어 그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사라는 부대 내 생활관으로 배정받고 군용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짐을 대충 정리한 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라, 엄마, 방금 도착했어.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엄마 그래도 조심해라. 뉴스 보니까 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더라. 사라, 응, 알겠어. 사라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뉴스 속 한국과 현실 속 한국은 너무 달랐다. 부모님이 보는 위험한 한국과 자신이 직접 본 안전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다. 그때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괜찮으시면 기지 투어를 하실래요? 도윤이었다. 사라는 피곤했지만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좋아요. 가죠. 도윤은 부대 곳곳을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가 PX입니다. 미국 곤토와 비슷한 제품들이 많으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PX군 마트는 꽤 잘 갖춰져 있었다. 익숙한 미국 브랜드들이 진열되어 있어 사라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도윤은 한국적인 요소를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 한국군 식당입니다. 혹시 한국 음식 드셔보셨나요?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드시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식당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식 메뉴가 가득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각종 반찬들. 사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도윤이 건넨 것은 김치찌개였다. 붉은 국물이 얼큰해 보였지만 사라는 약간 망설였다. 평소 맵거나 강한 향의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적응되면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맛에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적당히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다. 미국에서 먹던 즉석 음식과는 전혀 달랐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사라는 이 말을 곱씹었다. 한국도 그럴까?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좋아질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대위님, 이제 한국에 좀 익숙해지셨나요? 도윤의 물음에 사라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그녀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위험할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거리는 깨끗했고 밤에도 안전했다. 대중교통은 정시 운행되었고 물가는 합리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아직 한국 문화는 좀 낯설어. 그럼 이번 주말에 서울 가볼래요? 서울? 네. 한국을 제대로 알려면 서울을 봐야죠. 서울에서의 문화 충격. 주말 도윤과 함께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이 기차 정말 빠르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좌석은 흔들림 없이 편안했다. 미국에서 기차 여행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도면 미국보다 훨씬 낫잖아. 서울역에 도착한 후 도윤은 사라를 경복궁으로 데려갔다. 이곳이 한국의 전통 궁궐 중 하나예요. 웅장한 경복궁의 모습에 사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이런 전통 건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도윤은 빙긋이 웃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사라는 그 말을 곱씹으며 궁궐을 둘러보았다. 수백 년의 역사가 깃든 공간과 바로 옆에 서 있는 최첨단 빌딩들. 이 조화가 어쩐지 멋있어 보였다. 골목길에서 만난 진짜 한국. 경복궁을 둘러본 후 도윤은 사라를 익선동의 한 작은 골목으로 안내했다. 이런 데가 진짜 한국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한옥들이 카페와 음식점으로 변신해 있었다. 사라는 골목 사이사이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한국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여기서 점심 먹죠. 도윤이 안내한 곳은 허름해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진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거 혹시 삼겹살? 네.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죠. 도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삼겹살을 굽고 쌈을 싸서 사라에게 건넸다. 이렇게 한 입에 드시면 돼요. 사라는 반신반의하며 쌈을 한 입 가득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엄청 맛있어. 육즙이 가득한 삼겹살과 아삭한 상추, 매콤한 고추와 마늘의 조화가 입안에서 퍼졌다. 도윤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렇죠? 한국 음식 나쁘지 않죠? 사라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중독될 것 같은데?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사라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깨끗하다고? 쓰레기 하나 없는 플랫폼, 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그리고 조용히 타고 있는 승객들. 미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던 사라는 이곳이 너무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솔직히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기선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도윤의 말에 사라는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녀는 순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치안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음식도 매력적이었다.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특히 도윤 덕분에 그녀는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적응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예상치 못한 충격, 살이 좀 찌셨네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도윤과 함께 부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한 중년 여성이 사라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 미군이세요? 사라는 뜻밖의 접근에 깜짝 놀랐지만 웃으며 답했다. 네, 맞아요. 그러자 여성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살이 좀 찌셨네요. 순간 사라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국에서는 외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다니. 도윤이 옆에서 웃으며 설명했다. 아, 한국에서는 가끔 친근한 의미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건강해 보인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라는 불쾌했다.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문화 차이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지? 밥을 왜 거절해? 더 먹어야죠. 며칠 후 도윤과 함께 한식당을 찾았다. 사라는 여전히 지난번 일로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한국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여기 밥 진짜 맛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사라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아니야, 난 이제 배불러.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더 드세요. 밥 한 공기 더 추가해 주세요. 도윤이 서빙하는 아주머니에게 밥을 더 달라고 한 것이다. 사라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나 진짜 배불러. 그러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더 먹어야 해요. 그래야 힘내죠. 뭐야?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미국에서는 배부르다고 하면 끝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다. 사라는 순간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병원에서의 충격. 이렇게 빨리? 며칠 후 사라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피로감 때문에 군 병원을 찾았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릴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콜린스 대위님, 바로 진료 가능하세요. 뭐,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진료가 가능하다니? 의사는 친절했고 필요한 검사를 바로 진행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약국 가시면 바로 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라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렸다. 엄청난 병원비, 끝없는 대기 시간, 보험 문제.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미국식으로만 보고 있었던 걸까? 사라는 한국이 좋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은 그냥 미국과 다를 뿐이야. 내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안전함을 넘어 한국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다. 콜린스 대위님, 한국 생활 어떠세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사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한 답을 내놓았다. 처음엔 솔직히 적응하기 힘들었어. 문화 차이도 크고 근데 지금은 한국이 정말 좋아. 정말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선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진심으로 배려해줘. 처음엔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게 한국만의 정이라고 생각해. 도윤은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한국인이 다 되셨네요. 사라는 피식 웃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오래 있고 싶어. 부모님의 방문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몇 달 후 사라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이었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곧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한국 맞아?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 사라는 부모님을 경복궁, 남산타워, 그리고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부모님은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고 특히 밤늦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라,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에 배치됐을 때 너무 걱정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구나. 사라는 미소 지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사라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이 좋아.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운명의 선택 한국에 남을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사라,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어. 상관의 말에 사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그녀는 이미 한국에 깊이 정이 들었고 도윤을 비롯한 한국 친구들과도 많은 추억을 쌓았다. 그때 도윤이 말했다. 대위님, 혹시 저녁 후 한국에서 지낼 생각 없어요? 한국에서? 네.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도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교육, 비즈니스, 심지어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요. 사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익숙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거기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일까? 최종 결정,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결국 사라는 결심했다. 나 한국에 남을래. 그녀는 주한미군 복무가 끝난 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군 장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진짜 집이 되었다. 사라는 몇 년 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처음엔 한국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하나의 작은 다리가 되었다.